요즘 메타버스라는 말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죠? 근데 솔직히 그게 뭔지 딱 와닿으시나요? 뭐 게임 같기도 하고 미래의 인터넷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혹시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마 오늘 제 설명 다 듣고 나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도대체 메타버스가 뭔지 그 정의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그냥 뭐 화려한 게임 이런 걸 넘어서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핵심이 뭘까요? 메타버스, 이 단어 자체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랑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세계,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아바타라는 또 다른 나를 통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처럼 사람도 만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경제 활동까지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냥 온라인 게임이랑 다른 게 뭐냐 싶으실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특징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첫째는 영속성. 이건 뭐냐면 제가 게임을 꺼도 그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절대 끝나거나 리셋되지 않죠. 둘째는 동시성. 현실 세계처럼 모든 일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마지막, 바로 경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게임 머니가 아니라 실제 가치를 만들고 소유하고 또 거래할 수 있는 완벽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이미 이걸 일상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가 있는데요. 현실에 가상 정보를 입히는 증강현실, 우리 삶을 데이터로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사한 거울 세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완전한 가상 세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증강현실, AR이라고 하죠. 이건 뭐 포켓몬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길거리를 비추면 갑자기 포켓몬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현실 세계 위에 디지털 정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 이게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로깅. 이름 그대로 삶을 기록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쓰는 삼성 헬스 앱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매일 얼마나 걸었는지,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다 기록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삶의 경험이나 활동을 디지털 데이터로 차곡차곡 쌓는 모든 게 라이프 로깅에 해당됩니다. 여행 브이로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이건 정말 거울처럼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똑같이 아주 정교하게 복제해 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구글 어스죠. 그냥 지도가 아니라 실제 지형을 3D로 볼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쓰는 배달 앱에서 지금 내 치킨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도 일종의 거울 세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 하면 딱 떠오르는 바로 그 가상 세계입니다.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처럼요. 현실과는 아예 상관없는 100%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내 아바타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활동하는 것. 이게 바로 가상세계죠.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신세계 같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이 멋진 기술의 발전 속도를 아쉽게도 법이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의 문제들이 이 가상 세계 안에서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기술은 저 앞서 달려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를 지켜줄 규칙이나 안전망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바로 이 격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 안에서 내 개인정보가 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크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기, 도박 같은 범죄들이 그대로 벌어지기도 하고 아직 규제가 없는 가상화폐가 돈 세탁 같은 나쁜 일에 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심각하죠? 결국 메타버스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 면을 보면 사람들을 정말 새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엄청난 가능성이 보이죠. 하지만 그 동전을 뒤집어 보면 세컨드 라이프라는 초창기의 메타버스에서 이미 그랬던 것처럼 사기나 도박 같은 범죄가 펼치는 어두운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대로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행인 건 이미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냥 문제만 나열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건지 명확한 정책을 만들고 특히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따로 만드는 거죠. 아바타를 이용한 폭력이나 괴롭힘도 막아야 하고 자금 세탁 같은 걸 막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선제적 대응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막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을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서 처음부터 건강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목표인 거죠. 메타버스는요, 저 멀리 있는 미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 우리는 과연 어떤 규칙을 세워야 할까요? 그 정답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